혹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시나요? 아니면 유리 조각이 박힌 것처럼 무릎이 시큼거리고 찌릿찌릿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엌 싱크대에 있는 평범한 이것 한 스푼이요.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심지어 건강식품의 황제라는 연어보다 무려 200배나 강력한 천연 소염제였다는 사실을요. 이 비밀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오직 관절과 뼈 건강만 연구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김성준입니다. 여러분, 부엌 싱크대에 있는 평범한 들깨 한 스푼이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심지어 건강식품의 황제라는 연어보다 무려 200배나 강력한 천연 소염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3개월만 제가 알려드리는 들깨 황금 비율대로 드시면 80대의 뻣뻣한 관절도 40대처럼 가볍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금기 조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고 싶은 이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 함께 만들어가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들깨가 왜 기적의 재료인지 아세요? 핵심은 바로 알파리놀렌산, 영어로 ALA라고 부르는 식물성 오메가3 때문입니다. 이 ALA 함량이요. 우리가 오메가3 하면 떠올리는 연어보다 200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들깨 백지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18지에서 25지예요. 그런데 연어는요? 고작 0.1지에서 0.2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ALA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간과 여러 세포에서 EPA와 DHA라는 더욱 강력한 항염증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마치 조그만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요. 이렇게 변환된 EPA와 DHA가 바로 우리 온몸을 순환하면서 관절의 염증을 잡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관절이 왜 아픈지 아세요? 대부분의 관절 통증은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 안쪽에는 활액막이라는 부드러운 막이 있어요. 이 활액막이 건강하면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이는데요. 여기에 염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활액막이 부어오르고 빨갛게 충혈되고 통증 물질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게 다 이 염증 때문이에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프로스타글란딘 2라고 합니다. 복잡한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염증 악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들깨에서 변환된 EPA와 DHA가 뭘 하냐면요. 첫째, 이 염증 악당의 생성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둘째, 이미 생긴 염증을 빠르게 진정시켜요. 셋째, 손상된 관절 조직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119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잔불을 정리하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요. 우리 몸속 관절에서 염증의 불을 근본적으로 꺼주는 겁니다. 단순히 통증만 가리는 진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뼈는 어떨까요? 뼈 건강에도 들깨가 필수적입니다. 우리 뼈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리모델링 과정을 거칩니다. 뼈를 부수는 세포, 이름이 파골세포예요. 낡고 약한 뼈 조직을 허물어요. 뼈를 만드는 세포, 이름이 족골세포입니다. 새롭고 튼튼한 뼈를 만들어요. 정상적으로는 이 두 세포가 완벽한 균형을 이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뭐가 문제냐면요.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가 너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뼈를 만드는 족골세포는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뼈가 부서지는 속도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뼈의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에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나고 허리가 휘고 키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들깨의 오메가3가 뭘 하냐면요. 첫째, 과도하게 활동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합니다. 너 좀 쉬어라고 하는 거죠. 둘째, 족골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킵니다. 너 더 일해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셋째, 뼈를 만드는데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도와요. 쉽게 말하면 무너진 뼈의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현장 감독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꾼들을 제대로 배치해서 건물을 짓듯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칼슘이 아무리 좋아도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들깨의 오메가3는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는 최고급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 기질에 침착되도록 돕고 침착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켜요. 그러니까 칼슘제 드실 때 들깨도 함께 드시면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3, 4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김영애 님이라고 당시 62세 주부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집안일을 하시면서 무릎을 많이 쓰셨어요. 자녀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리 맞닿는 말기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MRI 사진을 보니까 연골이 하얗게 사라진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김영애 님은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진통제를 하루에 4-5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그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RP라는 게 있어요.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정상은 1.0mgdl 미만이에요. 그런데 김영애 님은 무려 15.0mgdl였습니다. 이 정도면 극심한 염증 상태라는 뜻이에요. 온몸에 염증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제가 김영애 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그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딱 3개월만 해보시겠어요? 약 드시는 건 그대로 하시고 여기에 하나만 추가하는 거예요. 김영애 님은 제가 알려드린 들깨 황금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저온 압착생들 기름 1스푼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점심에는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뿌려 드시고 저녁에는 들깨죽이나 들깨 미역국을 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들깨가루를 넣을 때 절대 끓는 물에 넣지 않으셨어요. 조리가 끝나고 불을 끈 다음에 넣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CRP 수치가 15.0에서 3.1mgdl로 떨어진 거예요. 정상 범위에 거의 가까워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온몸에 타오르던 염증의 불이 거의 다 꺼진 거예요. 김영애 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신기해요.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진통제도 이제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돼요. 어제는 손주 안고 동네 공원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통증으로 밤잠을 못 이루던 분이 지금은 손주를 안고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염증 수치의 객관적인 하락은 들깨의 소염 효과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정수 어르신, 당시 72세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40년 넘게 운전대를 잡으셨죠. 그런데 장시간 앉아 계신 탓에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척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수치인 T스코어가 마이너스 3.0이었어요.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3.0이면 중증입니다. 이 정도면 작은 충격에도 척추가 주저앉을 수 있는 상태예요. 박정수 어르신은 칼슘제도 드셨어요.
비타민 D도 드셨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골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뼈가 칼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드시는 약들도 중요한데요. 들깨를 추가로 드셔보세요. 이게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겁니다. 박종수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생들기름 1스푼, 점심에는 멸치볶음에 들깨가루를 섞어 드시고 저녁에는 들깨 미역국을 끓여 드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했습니다. 척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4로 올라갔어요. 0.6이 올랐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골다공증에서 0.5만 올라도 골절 위험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박종수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허리 벨트를 풀고 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엔 허리가 아파서 벨트를 꽉 조여야 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운전해요. 뼈 건강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에요.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힘, 자신감, 행복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복내 어르신, 당시 86세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간호사로 일하셨는데요. 은퇴 후에 심각한 골다공증이 왔어요. 허리뼈, 척추의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3.2였습니다.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인데 마이너스 3.2면 중증이에요. 이 정도면 기침만 해도 압박골절이 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복내 어르신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척추 압박골절을 겪으셨어요. 허리가 제일 많이 주저앉아 버렸죠. 당시에는 침대에서 거의 못 일어나셨어요. 손주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손주를 보면 얼굴에만 웃음이 지어졌어요. 안아주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칼슘제도 드셨어요. 비타민 D도 드셨어요. 골다공증 약도 처방받아 드셨는데 골밀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아무리 드셔도 뼈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마치 좋은 재료를 구입했는데 그걸 뼈에 붙이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요. 그때 제가 한복내 어르신께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 드시는 약들도 중요한데요. 들깨를 추가로 드셔보세요. 이게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복내 어르신은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1스푼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고 점심 식사 때는 들깨가루를 나물무침에 뿌려 드시고 저녁에는 들깨죽을 끓여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한 금기조합도 철저히 피하셨죠. 튀김은 절대 안 드시고 커피도 들기름 먹은 후 1시간 뒤에 드셨어요. 정말 성실했어요. 1년 후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했습니다. 척추 골밀도가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2.6으로 올라갔어요. 대퇴골 골밀도도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3으로 개선됐습니다. 0.6, 0.5씩 올랐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당한 개선이에요. 한복내 어르신은 다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셨어요. 손자 손녀를 안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 한복내 어르신은요,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86세에 허리 굽히고 일어서는 게 자유로우세요.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네요. 맞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으면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요. 들깨의 효능은 어떻게 드시는지에 따라 90%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황금 원칙 4가지를 꼭 메모하시고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들깨 오메가3는 열과 산소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마치 햇빛에 금방 시드는 연약한 꽃잎 같아요. 그래서 어떤 들기름을 고르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저온 압착입니다. 시중에 파는 일반 들기름은 대부분 고온에서 볶아서 짜요.
고소한 맛을 내려고 그러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오메가3가 거의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온 압착 또는 냉압착이라고 표기된 생들기름을 고르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압력만으로 짠 거예요. 영어로는 콜드 프레스트라고 쓰여 있어요. 두 번째, 화학 용매 미사용입니다. 일부 저가 제품들은 기름을 빨리 추출하려고 헥산이라는 화학 용매를 사용해요. 이게 몸에 안 좋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보시고 화학 용매 미사용 또는 무용제 압착이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공복 섭취입니다. 생들기름은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최고거든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입에 머금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면서 삼키세요. 조금 느끼하실 수 있는데 30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들깨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 끓일 때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끓는 물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100도 가까운 열 때문에 오메가3가 순식간에 파괴돼요. 아무리 좋은 들깨가루를 넣어도 효과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조리가 끝난 후 불을 완전히 끄고 식기 시작할 때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이상적으로는 불 끈 후 3분 이내가 좋아요. 너무 식으면 들깨가루가 음식에 잘 섞이지 않거든요. 온도로 따지면 60도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금치 나물 무침을 하신다면 시금치를 데치고 양념을 다 넣고 맨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뿌리세요. 된장찌개라면 불을 끄고 한 김 식었을 때 들깨가루를 풀어 넣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효과가 3배는 달라집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것들과 함께 드시면 들깨 효능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꼭 피하셔야 해요. 첫 번째, 튀김이나 가공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을 아침에 드시고 나서 점심에 치킨이나 튀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튀김 기름은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이에요. 이게 들기름의 항염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립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기름을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들기름 드실 때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셔야 해요. 두 번째, 과도한 카페인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생들기름 한 스푼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시세요. 이것도 안 좋아요.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들기름과 만나면 속 쓰림을 유발하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드신 후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후에 커피를 드세요. 녹차나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적정량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돼요. 생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 많아야 2스푼까지만 드세요. 그 이상 드시면 설사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장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처음 일주일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들깨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환상의 조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멸치와 다시마입니다. 멸치와 다시마에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해요. 그런데 칼슘만 먹으면 뼈에 잘 안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들깨가 바로 이 칼슘을 뼈에 딱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뼈 건강식은요, 멸치 다시마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이다가 불 끄고 들깨가루를 풀어 넣은 들깨 미역국이에요. 이거 하나면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가 모두 들어갑니다. 완벽한 뼈 건강 한 그릇이에요. 두 번째, 블루베리와 호두입니다. 들깨는 관절과 뼈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탁월해요. 오메가3는 치매 예방에 아주 좋거든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호두의 비타민 E가 들깨의 오메가3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나요.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호두 3-4알, 생들기름 한 스푼을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보세요. 기억력 개선에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요.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분들의 뼈 건강에 아주 좋아요.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은 뼈를 보호하고 들깨의 오메가3는 염증을 잡습니다. 최고의 항염, 항골다공증 조합이에요. 검은 콩 삶아서 들깨가루 뿌려 드시거나 검은 콩 두유에 생들기름 타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3개월 로드맵을 만들어 봤어요. 첫 달 적응기. 처음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생들기름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속이 편하면 일주일 후부터 한 스푼으로 늘리세요. 식사 때 들깨가루를 활용하되 반드시 불 끈 후에 넣으세요. 금기조합 튀김, 과도한 카페인을 철저히 피하세요. 이 시기에는 극적인 변화보다는 몸이 들깨에 익숙해지는 게 목표예요. 둘째 달 변화 시작. 대부분 이 시기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세요. 아침 통증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변화가 느껴진다고 바로 중단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계속하셔야 합니다. 셋째 달 확실한 개선. 3개월이 되면 확실한 개선을 느끼실 거예요.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진통제 복용 횟수가 줄어듭니다.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나 골밀도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객관적인 수치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어요.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처음 드실 때 극소량부터 시작해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시고 대신 아마씨유나 치아시드로 대체할 수 있어요. 혈액 희석제를 먹고 있는데 들깨를 먹어도 되나요?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들깨를 볶아서 먹으면 안 되나요? 볶은 들깨는 고소한 맛은 있지만 오메가3가 거의 다 파괴돼요. 건강 목적이라면 반드시 생들기름이나 볶지 않은 생들깨를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들깨를 먹어도 되나요? 오메가3는 태아 내 발달과 신생아 발달에 좋아요. 하지만 대량으로 섭취하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정하세요. 큐. 어린이도 먹을 수 있나요? 어린이도 생들기름을 먹을 수 있어요. 다만 반 스푼 정도의 아주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어린이 뇌 발달에도 오메가3가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 다 이래.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나이는 질병의 원인이 아닙니다. 나이는 단지 질병이 드러나는 시간일 뿐이에요. 20대, 30대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가 50대, 60대, 70대에 나타나는 거죠. 좋은 생각을 가지면 밝은 미래가 오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밝은 미래가 와요. 제 어머니는 28년 전에 71세에 휠체어를 탈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99세예요. 여전히 걷고 여행을 다니고 교회에 다닙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단 하나, 올바른 지식과 그걸 실천하는 작은 용기였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가 아니에요. 비싼 수술이 아니에요. 해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신약도 아니에요. 우리 부엌에 있는 평범한 들깨 한 스푼,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먹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랬고, 김영애 님이 그랬고, 박정수 어르신이 그랬고, 한복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는 아픈 게 당연하다고 체념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6세에도 90세에도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오늘부터 들깨 한 스푼으로 시작하세요. 3개월 후에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으로 정리할게요. 첫째, 저온 압착생들 기름을 선택하세요. 화학 용매 없이 짠 것, 공복에 한 스푼입니다. 둘째, 들깨가루는 불 끈 후 3분 이내에 넣으세요. 절대 끓는 물에 넣지 마세요. 셋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세요. 금기 조합을 피하고 환상의 조합을 활용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들깨로 건강 되찾기 한마디 남겨주세요.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제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드린 들깨의 효과를 2배로 높여서 고질적인 당뇨를 확 잡는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혈당 관리가 정말 힘들죠.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꼭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들깨 한 스푼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